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민근 변호사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네. 그 소년 사건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네. 애가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그 아버님으로부터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사건의 내용을 보니 네. 이제 우리 의뢰인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를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뭐 사진 이거 다 까발릴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하고 죄명은 성착취물 제작. 네. 그리고 이제 촬영물 이용 등 협박. 네네. 이 이제 죄명이었어요. 네네. 아동 성착취물 제작 관련해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물 이용 협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무기징역에 이제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둘 다 엄청 빡세요.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처음 전화가 왔는데 네네. 아이가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딱 들어봐도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하는 경찰이 걱정하지 마라. 합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애니까 기소유예 정도로 처분 날 거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경찰이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 근데 좀 그걸 믿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저한테 문의 전화만 하고 나서 한참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을 저희가 수임한 거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단계에서 빛의 속도로 합의도 할 필요 없다니까. 바로 검찰 넘어갔고 검찰이 시간도 별로 끌지 않고 바로 그냥 기소해버렸어. 왜냐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잖아요. 더군다나 네. 검사가 봤을 때 네. 피의자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처분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가 이제 만으로 16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소년 재판으로 회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죄질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공판이 됐죠. 구공판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사건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일단 합의는 해야 되잖아. 합의 없이는 네. 답이 안 나와요. 합의가 생각보다 이건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처벌벌에서 받았고 저희가 이제 공판에서 양형자를 또 엄청 때려박았죠.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공판 가서 형사사건의 재판장님께서 이게 소년 재판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야.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촬영물이 반포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한 번만 이제 선처를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자기 소고기를 잡겠다 라고 해가지고 소고기 잡혔습니다. 거의 뭐 그 네.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 그렇죠.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그 지옥불에 이제 앞머리가 그슬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사실은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선고일에 재판장님께서 이건 이제 소년보호 재판으로 회부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결정을 내려줘. 아니 이게 소년보호 재판을 가는 거하고 사실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다행히 소년보호 재판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기일에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소년재판에서는 그렇죠. 변호사의 지위가 변호인이 아니고 보조인이 되거든요. 딱 소년재판을 갔는데 단독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소년재판으로 와야 되나? 너 이거 얼마나 잘못한 줄 알아? 거기서 이제 당사자의 자세가 삐껍거나 좀 이제 불순하거나 했을 때에는 진짜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년 분류심사원 갔다 오세요. 어. 해가지고 한 달 소년 분류심사원을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소년법의 특수한 제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처분을 내릴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잘 이 아이의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재판장님께서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약하고 이러면 바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범죄 자체도 좀 재질이 나쁜 거였고 했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그냥 우리 말 듣지도 않고 일단 너는 한 달 갔다 와. 네 생활 태도 보고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옷바라지를 하면서 애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벌점은 하나 받고 상점은 20개를 넘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가 이제 결심 공판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벌점 받았네. 생각을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저희도 이제 변론을 하고 상점이 20개가 넘는다. 이게 지금 동료들이 상점을 뭐 몇 개 받았지만 우리 아이는 압도적으로 그보다 뭐 더 많은 것들을 받았고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 또 이제 재판장님께서 그래도 보조인께서 이런 경우 사실 잘 없는데 의견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1호, 2호, 4호 처분이 이제 경과가 됐는데 1호 처분은 쉽게 말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2호 처분은 수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애하고 교육을 같이 들어라 라는 거고 이제
사호 같은 경우는 왜 나왔냐면 이 아이가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핸드폰을 1년 동안은 검사를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보호관찰을 받아. 대신에 너 핸드폰 제출 의무가 있고 핸드폰을 항상 검사하면은 거기에 응해야 돼 라는 처분을 내리셨어요. 근데 사실 그날 여러 명의 소년들이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다 울음바다였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약간 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아이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애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못 나와. 부모만 울면서 나와. 단기 소년원이든 장기 소년원이든 소년은 이제 통치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었고 근데 우리만 사실 부모님이 애 손잡고 나왔어요.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거는 재판장의 재량이 크다. 재판장이 좌지우지하고 네. 변호사 말도 안 듣고 네. 그냥 재판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네, 거다라는 실제로 그런 경우 의식이 너무 깊게 자리 잡다 보니까는 맞아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결정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판사가 뭐 거의 뭐 무소불위처럼 그럼요.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네. 그 절차일수록 변호사가 그럼요.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잘하느냐. 정말 열심히 하고 판사님한테 조금의 노력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하다 보면 그 조금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 판사님이 그걸 알아봐주는 순간 그렇죠. 의뢰인에게 정말 최상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좋은 말씀하시네. 아 오늘 막 그냥 막 맞는 터졌다, 말이에요. 이미 터졌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문자,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전에 도착해서 여행 갈 준비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 하나 받으면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죠. 변호인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뢰인을 살리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의뢰인도 변호인을 살립니다.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